자, 지금 이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구하라 씨인데요. 구하라 씨 지금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인터넷 뉴스를 달구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단독 인터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독 인터뷰가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와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취재한 김대호 연예전문기자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그 구하라 씨하고 남자친구하고 지금 서로 지금 폭행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나는 안 때렸거든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도 이 구하라 씨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 조금은 앞선 보도 혹은 조금 과장된 보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 이 부상 당한 곳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조금은 같은 남성이긴 하지만은 조금 상처가 좀 깊은 편입니다. 아니 지금 정확히요. 구하라 씨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네, 구하라 씨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자기는 그러니까 맞질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최선의 그 합의나 아니면은 이 사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하라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가 상처를 입은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는 폭행이라기보다는 무언가의 도구에 의해서 좀 긁힌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네, 이 얼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이크 사진일 것 같은데요. 그 아래 이제 눈 밑에도 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뚝 부위 그다음에 또 등에 이런 그 비슷한 뭐에 긁힌 듯한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조금은 멍이 많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뭘로 어떻게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 남자는요? 네, 이 손톱인데요. 손톱.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남자친구 저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조금 전인 오늘 오후 12시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소상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서울이 아닌 외곽에 지금 나가서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네티즌들이 발빠르고 또 기자들의 취재 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청담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헤어샵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본가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헤어드레서신가 보군요, 이 남자분이.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다지 본인의 표현대로 그렇게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 일이 있었지만 헤어드레서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게요. 이 남자분이 구하라 씨 집을 찾아가서 자던 구하라 씨를 발로 찼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인이 나타났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같은 구모 씨인데요. 그래서 구하라 씨와 함께 동거 중이던 여동생입니다. 아는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구하라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에게 했던 상황인 거고요. 구하라 씨를 친 게 아니라 침대를 쳤다는 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인 이 구모 씨가 경찰에 먼저 신고했을 거지만 이 드레스룸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라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거는 맞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단으로 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집 비밀번호가 두 사람이 3개월 전에 만났는데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네 자리와 의미 없는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는 국산 SUV 차량이 예. 이 빌라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침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 집의 비밀번호를 이 남자분이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 이 남자분의 자동차가 구하라 씨 빌라에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14일 오전에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예. 이 13일 저녁 때 구하라 씨가 이 피해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들어오느냐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건들 좀 더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 구하라 씨 이게 뭔 뉴스입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깜짝 놀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새벽에 예.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티즌들이 구하라 씨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보도가 나온 것이 구하라 씨의 지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서 예. 사실은 구하라 씨가 이렇게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남성 측에서 밤에 무단으로 구하라 씨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잠을 자고 있는 구하라 씨를 발로 찼고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예.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비난의 초점이 남성 측에게로 갔었는데 예. 오늘 그 남성의 인터뷰 기사가 방금 이 기자분이 지금 김대호 기자가 인터뷰를 또, 하고 예. 나오면서 남성이 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같이 사귀다가 이별을 하게 돼가지고 예. 짐을 빼러 들어갔을 뿐인데 구하라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해서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 신고를 했을 뿐이다.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주장과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한쪽에서는 무단침이라고 하지만 예. 한쪽에서는 우리가 같이 지내는 동안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시건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모르는 채 거기에 무단 침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무단 침입이 이제 보통 뭐 창문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위조 키를 맞는다든지 등등의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네. 이번 사건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사실 구하라 씨에게 계속해서 그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어떤 허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무단 침입으로 그렇게 의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집안의 일정 부분을 공유해서 쓰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이렇게 옷가지 등 짐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 네. 예. 이제 그날이 또 구하라 씨가 이사하기로 예정됐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참에 짐을 빼자라고 해가지고 후배와 함께 짐을 옮기기 위해 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 부분은 좀 무단 침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행 부분에 있어서도 네. 나는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나는 남자친구에게 발로 좀 차인 적이 있다 네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연예인을 때렸겠냐 네, 일방적으로 CCTV나 이런 것을 당했다.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굴에 상해가 발생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 증거 사진도 다 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명확히 어떤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남자친구의 또 진술에 따르면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남녀관계 몸싸움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예. 이제 여자 쪽에 이렇게 폭행을 할 때 남자가 이제 그거를 막으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움켜쥐는다거나 팔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팔에 멍 자국이 남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히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구하라 씨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남자친구가 명확히 어떤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 남자분 인터뷰한 걸로 보면은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침대는 찾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하라 입장에서는 그걸 또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침대만 찬 거 가지고요. 예. 이걸 이게 폭행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아하. 저는 이게 남자 인터뷰를 보면 네. 상당히 구체적인 게 본인은 이게 그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예. 구하라 씨가 이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막기 위해서 좀 잡은 게 멍이 생긴 게 아닌가 아, 이런 앞서서 게 김재 인터뷰가 이제 변호사가 말한 변호사가 얘기하신 그래서 이게 것처럼 판례상으로 이런 게 그 소극적인 저항 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이게 쌍방 폭행이라는 건 서로 적극적으로 때려야만 쌍방 폭행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 상대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게 저항하다가 약간 이게 멍이 들거나 또 이게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건 이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 폭행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피해자로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데요? 예, 지금 결국에는 구하라 씨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네.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구하라 씨가 일방적으로 처음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그 인터뷰 기사 예. 그거는 구하라 씨가 그렇게 해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구하라 씨의 지인이 같이 살고 예, 있는 지인이 인터뷰를 예. 했던 것이고 예. 근데 지금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은 그 지인은 현장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실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남성이 구하라 씨한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구하라 씨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까 CCTV도 당연히 집안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당연히요. 그럼 구하라 씨 본인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입장을 보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하라 씨가 나서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건 이후에 벌써 한 이틀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예. 그동안 구하라 씨가 기자들 처음에 하루 이상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자들의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당당한 상황이면 좀 나서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소속사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소속사도 지금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하고 근데 어제 오후에 구하라 씨가 상태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인지 예. 그걸 좀 따져봐야 되고 구하라 씨도 아마 좀 마음이 진정되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아닌데 이게 남녀 간의 관계는 둘밖에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잘잘못을 우리가 뭐 쉽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맨 마지막 헤어지는 그 결과적인 장면에서 어쨌든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일단 나긴 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구하라 씨가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남자친구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구하라 씨의 격정적인 성격을 본인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근데 그 기자가 격정적인 성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언론에 이렇게 까발리거나 공개할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이 사건도 이렇게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좀 잘 무마하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이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심각한 게 예. 바로 이게 그 단순 폭행이면요. 바로 반의사 불벌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합의하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이게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이게 상해거든요. 어허. 근데 이거 남자 얼굴에 상처가 났다든지 또 이게 구하라도 상처가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만 예, 예. 이런 폭행 치상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그 반의사 불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합의를 해도 어차피 이게 그 CCTV를 가려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게 그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는 좀 고려가 될 겁니다. 아니 이 남자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요. 근데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을- 이 남성분이 방송 출연해서 구하라 씨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직업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미용실도 뭐 전지현 씨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미용실이라고 하고 20대 나이에 그런 미용실에서 유명 스타들의 머리를 만졌다고 하면 예. 상당히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분인 것 이 같은데 청담동 유아인으로 불렸다는데요?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타이틀로 소개가 된 거죠. 근데 방송은 좀 과장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 구하라 씨를 만난 이후에 예. 이 남성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 구하라 씨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남성은 아니 한류스타 구하라가 맞느냐 예. 믿기지가 않았는데 구하라 씨가 맞았고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예. 사귀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발전을 했으며 예. 어떻게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됐는지 이건 구하라 씨 측의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꽃같이 타올랐다가 3개월 만에 굉장히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언론에까지
이슈가 되면서 맞아요. 막을 내리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굉장히 것 짧은 같습니다. 기간에 정말 굉장히 빨리 네. 발전을 하긴 한 것 같고. 예. 근데 구하라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 중에 한 명이고 네. 이미지가 귀여운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건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이게 있습니다. 또 신상 털리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청담동 모 배우 닮았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그럼 저 사람일 것 같다라고 거의 이제 지레짐작하면서 많이 이제 달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본인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행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미용실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라고 아이고. 통보를 아이고. 받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구미로 내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은 평범한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외신에까지 다 나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위드 엑스 보이프렌드. 네. 야, 참. 다음 주제로 저희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 얘기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는 거 그래 보이는 같죠? 상황인데 네. 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일단 한번 먼저 보시죠. 지금 차 안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진보 쪽에 있는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편한테 좀 도움 받고 싶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짝퉁 참여연대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적폐를 밝히는데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이법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표정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는데 뭐 굉장히 강용석 변호사가 든든한 모양이에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쪽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고요. 예. 어제 그 밤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하고 인터뷰 좀 통화를 사건 내용을 이게 알아봤는데 아 분당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에 저녁에. 예. 한마디로 이게 그 상당히 그 자신만만한 네. 뭐 그래요? 이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방이 있느냐 네. 이래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게 그 서울에서 고소할 때 네. 그때 이 정도를 제출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분당의 조사는 어땠느냐. 예. 저는 이게 처음에 묵비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줄 알았더니 예. 상당히 경찰이 우호적으로 네. 해줘서 어떻게 고발단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을 잘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서 고소를 하겠다. 어제 서울, 강용석 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주소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가능한 건지. 그렇죠.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예. 항상 이게 형사관할은 두 개인데 원칙은 이제 이거 피의자 있잖아요. 피고인. 예. 바로 이게 그 범죄자의 주소지. 근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 주소지는 이게 서울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죠. 따라서 네. 이게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범죄지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살인 사건 범죄가 발생하면 관할이 생기는데 예. 과연 이게 그 범죄지도 무고 같은 거는 성남에 고소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인터넷 명예훼손도 과연 이게 그 관할이 있을지 예. 관할 부분에 이게 좀 더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 강용석 변호사가 그걸 잘 아실 텐데. 저는 이게 무조건 분당이 좀 불공정하다 생각하니까 예. 일단 이게 서울을 생각하고 깜빡하게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이게 다시 한번 제가 통화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한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게 증거가 자신 있게, 있다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와 연인 관계였다. 연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 발언을 한번 우선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거짓말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치근한 마음까지 들고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석었고요. 뭐 싱글이라고 했지만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예. 말을 했어요. 저렇게 연인이었다라고 말을 한 의도가 분명히 또 있을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진실이다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대응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이 되게 주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강용석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 한마디 하면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되고 확산이 예. 되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김부선 씨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 그런 것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잘 주장할 수 있지 어제도 않을까. 그런 모습이 많이 맞아요. 보이네요. 이게 뭔가 말하려고 했더니 강현수 변호사가 그만이라고 저기 네, 그렇죠. 제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심한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강용석 변호사 워낙 너고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예. 강용석 변호사의 어떤 도움 아래에 이제 본인에 대한 이렇게 너무 심한 그런 공격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하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두 사람 케미가 매우 좋아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예.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신변에 관련돼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뭐, 때문에 예, 도도맘 전 남편하고 예, 지금 일단 송사가 걸려 있죠. 그죠. 문서 위조죄로 지금 현재 검찰에 의해서 2년 구형을 받은 어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바로 변호사직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직을 이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문서 위조에 대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김부선 씨를 변호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충분히 생각을 예. 하고 결정을 한 것인지 이 부분 조금 의문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드리면 일단 이게 그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나 뭐 강용석 변호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예. 최종적으로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이게 변호사 자격이 저는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이 높다. 이러면 이게 사실상 변호하기 어렵죠. 본인이.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할 거기 때문에 네. 변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을까? 김부선 씨가 지금 하는 말은 박주민 의원, 박주민 변호사가 예. 추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조금 하던 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게 제가 안 물어봤는데 예. 저는 이게 순수하게 예. 박주민은 이게 추천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향이 전혀 틀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분은 이게 세월호 전문의 변호사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분이 자꾸 이게 그 김부선 씨가 맡아달라 하니까 예. 본인은 이게 그 바쁘기도 하지만 본인은 지금 맡기가 곤란하죠. 지금 국회의원이시니까 또 그것도 최고위원이시고. 그렇죠. 그것도 요즘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같은 당이고 저는 이게 정치 이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좀 맡기 미안하니까 근데 이게 떠넘기는 식으로 가볍게 예. 강용석 변호사 어떠냐 이렇게 이게 오히려 떠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말했지만 정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분이잖아요. 김부선 씨나 강용석 씨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건으로는 만나는 게 가능한 뭐 겁니까? 의뢰인이 제 생각은 뭐, 이게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김부선 씨가 원래 원했던 분은 정치색이 없는 이게 여성 변호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완전히 반대로 정치색이 정치색이 있는 강한 남자. 이게 보수적인 남성 변호사가 됐잖아요. 저는 이게 김재 한마디로 변호사가 어떻게 한번. 저는 이게 한마디로 김부선 씨가 뭔가 이게 대안 부재.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정상적인 변호사가 선임하려면 몇 천만 원 수임료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먼저 해주겠다. 러브콜을 보냈고 예.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도 좀 고려가 되지 근데 그때 않았을까? 강용석 변호사님이 그 무료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 비용 정도를 받았지 네, 않습니까? 글쎄요, 강용석 변호사님이 그래도 웬만큼 받았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어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뢰인의 네, 네. 개인 거. 아니 그런데 지금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 중앙에 하든 뭐 어디에 하든 고소를 이재명 지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까?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되고요. 저는 이게 고소 안 해도 분당서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그 참고인이나 조사를 좀 해야 된다. 또 이게 그 김영환 후보가 이게 고발한 것도 있잖아요. 네. 예. 따라서 이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 오호. 강용석 변호사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게 정의하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저는 이게 순수하게 방어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이든 무고까지 명예훼손까지 전부 이게 그 종합해서 고소를 통해서 이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분당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서면 조사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앙으로 간다면 서울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불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강용석 변호사가 참 한수를 보였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서면 조사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예를 들어 이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따라서 그 서면 조사랑 형식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대질 조사까지 뭔가 이게 김부선과 이재명 지사 대질 조사까지 이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지 저는 의문적이게 그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열의 사부곡 바로 탤런트 송선미 씨 얘기인데요. 남편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광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송선미 씨가 2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송선미 씨 남편의 외사촌이 예. 그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청부해서 네. 이제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이죠. 요번에 그 항소심에서 그 외사촌한테 이제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인데 예. 그 무기징역 선고된 다음에 어느 연로한 여성이 거기에서 뭐 판결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아마 그래서 그 외사촌하고 뭐 어떤 가족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예. 그분이 이제 그 외사촌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한 그 사람을 두둔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비명에 갔는데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니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여성분한테 항의를 하다가 이제 좀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매니저가 부축해서 좀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도 이 송선미 씨가 남편에 대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또 SNS에 올려기도 네, 굉장히 했었어요. 그 절절한 그 정서가 담긴 글을 올렸었고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굉장히 그 이 애처가 가정적인 남편 그래요?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어서 굉장히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주위에서도 보기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호. 그리고 이제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네. 늦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년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만에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럼 집안의 분위기가 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단란하게 막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송선미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송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기 생활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 드라마, 그런 예.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예. 드라마 출연 중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한동안 좀 이제 그 이 중도 하차를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가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어허. 배우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에 예. 오열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리얼하게 오열해가지고 이게 대본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예. 본인의 어떤 진심이 나온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여전히 지금 연기 활동은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건 없지만 예. 뭐지 뭐 배우 생활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배우로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누뚱이 혼자 키우면서 네.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